자, 교재는 어디를 피시냐면요. 자,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247페이지부터 먼저 갈게요. 자, 247페이지. 야, 너 자기 247. 자, 우선 여기 봐봐. 사실은 이게 단원이 내 책은 좀 두 개를 합해놨는데 원래 좀 분리돼 있어. 자성체라는 단원이 하나 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합쳐서 그냥 해버릴게요. 여기 봐봐. 우선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좀 배울 텐데 자기장이 영어로 B라는 건 좀 알아둬야 돼. 자, 영어로 뭐냐면 magnetic field이야. 고대 그리스 지방의 그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그 자철석 같은 게 많이 발견됐대. 그래서 유래를 이제 마그네시아 이름을 따서 이제 마그네틱이라고 하는데, 자 참고 재밌는 게 여기 B자가 없다는 거 알아도. 그럼 우리가 보통 필드라고 하는 건 이거야. 필드라고 하는 건, 자 여기 봐. 필드라고 하는 건 힘을 받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봐. 자기장은 뭐야?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겠지. 그럼 중력을 받는 공간은 뭐야? 중력장. 전기력을 받는 공간은 전기장. 뭐 이런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이 자기장을 좀 배워야 되는데, 엄마, 이 말들이 좀 어려워. 특히 뭐가 어렵냐면, 자기, 자화, 자성체, 자기력. 자기력은 좀 흔하게 들어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력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지는 애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특히 자기란 말도 좀 어렵고요. 자화란 말은 더 어려워. 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약간 좀 대학 과정이니까 그냥 보기만 해. 어렵게 안 가르쳐. 자, 여기 지금 원자 핵이 있어.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게. 그럼 전자가 돌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 우선 첫 번째는 공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요게 달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공전을 하면서 뭐가 되면 자체적으로 전류가 흘러.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마치 팽이처럼 이렇게 축이 생겨. 축. 이 축을 자기 모멘트라고 해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자기 모멘트야. 그리고 이걸 보통 뮤라고 써. 그걸 우린 줄여서 그냥 자기라고 하는 거야. 특히 자기 방향을 어떻게 찾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 범위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이 전류를 네 손가락으로 감아. 이게 네 개의 손가락, 네 손가락 그냥 쓸게. 그럼 이 엄지 쪽이 바로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생기냐? 그냥 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팽이라고 생각해봐. 팽이는 원래 축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핑 돌려봐. 그럼 얘가 뿅 서 있죠? 축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자전 효과도 있어.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스핀이라고 하거든. 스핀 이펙트라고 하는데 스핀 이펙트도 사실은 무시는 못해. 한 2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얘도 지가 공전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돌아.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너희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런 걸 뭐 물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 만족을 해줘야 돼. 얘네들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뭐만 보면 되냐? 엄마 자기 모멘트가 뭐냐?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곧 자석이야. 사실 우리가 원자 범위 내의 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 자석. 됐죠? 근데 이 모멘트가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잘 봐.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보통 애들은 이런 모멘트가 별로 없는 게 전자가 한 마리가 이렇게 돌면 한 마리가 거꾸로 돌아. 그럼 모멘트가 상쇄돼 버려. 오케이? 근데 이 모멘트가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이 모멘트가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철과 니켈 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철이나 니켈은 자석이 아니거든. 그죠? 왜 그러냐? 모멘트가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어딘가에 반대로 모멘트가 하나 있어. 그럼 합치면 모멘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봐. 전체적으로 보면 모멘트는 없어. 그러니까 자석이 아니야. 근데 이게 재밌어. 이렇게 구역을 보잖아? 구역을 한번 보면 이 구역에는 전체적으로 이 방향 애들이 많다. 그럼 이쪽으로 어떤 구역의 방향성이 생겨.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미국도 52개 주인가 그러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민주국가지만 어떤 주는 막 살인이 합법화돼 있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주마다의 방향성이 있잖아.
얘도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걸 매그네틱 섹션이라고 해. 매그네틱 섹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이미 축이 정렬된 자석을 놓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자기장이 슉 하고 걸려. 자, 그럼 화내지 말고 그냥 봐. 자, 여기가 축이야. 자, 여기가 팔이야. 이걸 모먼트 팔이라고 해. 모먼트. 그리고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줘. 그럼 이 모먼트 팔의 연장선에다 힘을 주면 얘를 이렇게 나누면 요 F 사인 때문에 얘가 회전이 생겨. 회전. 이걸 토크라고 해. 자, 그냥 보기만 해. 축, 팔, 힘이야. 축을 안 움직여. 회전만 해. 축, 팔, 힘이야. 그럼 힘을 당겨봐. 그럼 회전이 되는 거야. 돼? 저기 봐봐. 축, 팔, 힘이야. 회전. 축, 팔, 힘, 회전. 오케이? 돼? 돼? 이게 옛날 경희대학교 의대 시험 한번 나왔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축. 그리고 이게 자기 모멘트. 얘가 얘랑 똑같은 애야.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 B가 걸려. 그럼 얘가 똑같은 애야. 그럼 얘도 회전이 생겨. 모멘트가 회전이 생겨. 그럼 어디까지 회전이 생기냐? 쫙 당겨봐. 이게 일치될 때까지 회전이 돼. 오케이? 자, 해봐. 내가 얘를 이렇게 당기는데 당겨봐. 그러면 이 팔의 연장선으로 당기면 회전이 안 일어나. 그럼 여기까지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어머. 이 축과 나란하지게 회전이 되면서 자기 구역들이 합쳐져. 이걸 바로 매그니피제이션이라고 해. 자화라고 해. 됐어요? 자화. 뭐라고요? 자화. 특히 이 자화는 주변의 자기장과 비례하고 온도와 반비례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본 적 없을 거야. 영화 중에 코어라는 영화에 보면 지구 자기장이 망가져갖고 막 철새들이 가다 막 벽에 박고 죽어. 본 적 있니? 그래. 그 영화가 그거야.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론이 뭐냐면 지구 자체가 자석이다라는 영구 자석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깨진 게 지구 내부 온도가 퀴리 온도라고 해서 이 퀴리 온도를 넘으면 자기장이 부서져 버려. 근데 지구 내부 온도가 이미 퀴리 온도를 훨씬 넘었어. 그 지구 자체는 자석은 아니야. 그러니까 외핵의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네? 얘 누구야? 퀴리가? 알아? 건우야? 아니야. 남편 삐에리 퀴리야. 네? 마차석으로 죽어. 어이없게. 정말 삐에리 퀴리가 훨씬 업적도 많거든. 아니, 훨씬은 아니다. 업적이 꽤 많은데 마리 퀴리한테 묻혀갖고 이름 유명세를 못 떨치죠. 네? 재밌는 건 원래 마리 이름이 남편 퀴리에서 따온 게 마리 퀴리야. 남편의 이름이 피에리 퀴리거든. 자, 아무튼 이게 그럼 이제 자화가 됐어. 자화가 뭐라고요? 축이 정렬이 되는 거야. 그럼 재밌는 게 있어. 선생님 이런 거구나. 그럼 얘가 축이 이렇게 정렬되면 결국 얘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왜? 이걸 이어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니를 봐봐. 자석을 꼬매기 때 갖고 돌고 그럼 여기가 N과 S이면 여기다 S를 밀면 얘가 왜 이렇게 돌까? 여기가 축이고 자기장이 생기면서 모멘트가 있으니까 얘가 회전을 하는 거야. 네? 이거 저도 여기다 고정해놓고 S국 해봐. 그냥 돌 거 아니야. 그잖아. 네? 무슨 이해되죠? 특히 그럼 이제 봐봐. 요게 자화가 됐어. 잘 봐. 자화가 됐어. 들어봐봐. 자화가 됐어. 그럼 중요한 건 이 자화가 된 상태에서 잘 봐. 자화가 된 상태에서 주변의 자기장을 치워버려. 그래도 이 자화가 남아있어. 이런 걸 잔류자기라고 해. 잔류자기가 남아있어. 이걸 바로 강자성체라고 해. 그러니까 말은 너무 어렵게 썼는데 니네 자석에다 클립을 붙이고요. 한참 있다가 자석 떼면 클립을 갖고 다른 클립을 붙어.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거야. 이런 걸 강자성체라고 해. 엄마? 됐죠? 그럼 또 하나. 만약 잔류자기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걸 상자성체라고 해. 쉽게 말하면 떼버리면 자화가 다시 풀려버리는 거야. 됐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봐봐. 하나가 더 있어. 분류상. 반자성체가 있거든. 반자성체는 뭐야?
얘도 잔류자기는 없어. 쉽게 말하면 얘가 강자성체면 얘네들은 약한 자성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돼? 근데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다 인력이 생기는 쪽으로 자화가 돼. 이게 외우기 편해. 엄마 이게 외우기 편해. 근데 얘는 청력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여기 지금 자성체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해볼게.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뒤밀었어. 자석을 뒤밀었어. 그럼 여기가 S극, N극이 됐어. 그럼 인력이 생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강자성체나 상자성체야. 근데 얘를 뗐어. 근데 남아있어. 그럼 이건 뭐야? 100% 강자성체야. 그럼 여기다 N극을 갖다 댔는데 얘가 S극이 아니라 N극이 됐어. 그럼 이건 뭐야? 볼 필요도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뭐야? 반자성체야.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 반자성체. 반자성체. 됐죠?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잔류자기가 자성체 종류는 자화가 남아있는 녀석과 자화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거야. 됐죠? 자, 248페이지 빨리 써놔. 요것만 써놔. 요것만. 잔류자기가 남아있다. 잔류자기가 남아있다. 물론 뭐 시간이 엄청 지나면 다시 뭐 적어되긴 하지만 남아있다 그럼 강자성체. 그리고 자화되는 방향. 자화 방향은 뭐다? 인력 얘만 청력이다. 타였어요? 그럼 뒤로 넘겨봐. 간단하게 하나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56페이지 14번 한번 봐봐. 자, 그림과 같이 아크릴관에 자석을 지금 고정하고요. 전자저울 위에 놓은 무게를 측정한 후 물체 A와 B를 각각 자석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 저울의 측정값을 한번 읽고 표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반자성, 하나는 상자성일 때, 자, 그럼 얘네는 위에 물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없을 때는 그 무게가 1이야. 근데 A를 갖다 댔더니 무게가 더 커졌어. 그럼 위에서 쳐 누른다는 얘기네, 청력으로. 자, 그럼 써봐. B가 뭐야? 반자성체겠지. 청력이 생겼으니까. 맞죠? 본인 이해돼요? 원래 무게보다 위에서 쳐 눌렀다고, 청력으로. 그러니까 뭐야? 반자성체지, A가. 하니 되니? 그럼 밑에 있는 B는 뭐예요? 위쪽으로 좀 걷어낸 거죠? 야, 올라와. 그러면서 인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 뭐야? 상자성체지. 자, 그럼 자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근데 보니까 A는 0.01 늘어났지만 B는 0.02가 줄어들었으니까 B가 작용하는 힘이 더 컸겠지. 그러니까 기억 A가 작용하는 힘이 더 작다가 맞는 얘기죠. 번호되니? 자, B는 A는 아까 반자성체 맞고요. 그럼 B는 자석에 가까운 아랫면이 N극으로 자화했다. 그럼 인력이 생기려면 아래쪽이 뭐가 돼야 돼? S가 돼야 되지. 그죠?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하니 되니? 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장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자기장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시작을 할게. 자, 우리 자기장은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요. 자, 엄마, 자기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 뭐 너희들도 본 적 있을 거야. 자석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철가루를 뿌리면 돼. 그럼 철가루가요, 요렇게 돼.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 이렇게. 자, 그 모습이 바로 244페이지 모습이야. 봐봐. 뭐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철가루를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이 모습이 나타나. 돼? 근데 우리는 잘 봐. 잠깐만. 요걸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나침판을 연결을 해. 그럼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럼 이걸 부드럽게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어. 그럼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자기력 선이라고 해. 오케이? 돼? 특히 여기 봐. 이 자기력 선을 엄마 자기력
자기력선을 이렇게 써. 파이 B라고 써. 됐죠? 돼? 요거 파이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게 파이야. 니네 주기율표 할 때 이거 파이 주기율표 주기할 때 이 뭐야 씨 원주율 할 때 이게 맞지? 이게 파이고 요건 파이야. 파이 정확히 발음이 완전 달라. 요건 약간 좀 병신 같은 파이 이렇게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돼? 요건 B 자기장의 뜻이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줄여서 조금 어려운 말을 이렇게도 써. 얘를 줄여서 우리가 자속이라고도 써. 자속. 더 다른 말은 정확히 하면 자기력 선속이라고 해. 말 그렇게 어려워.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다고. 돼?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자기력선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속이라고도 하고요. 자기력선의 선속이다라고도 얘기를 해. 이걸 우리가 바로 단위가 웨버라고 읽어. 웨버. W 빌어 쓰고 웨버라고 써. 웨버.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왜 하십니까? 자기장의 정확한 정의는 phi b 즉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야. 면적을 보통 A라고 쓰면 A래요. S라고 쓰면 섹션이라는 뜻이야. 돼? 그래서 얘 단위가 웨버고요. 얘 단위가 제곱미터인데 두 개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됐죠? 정확한 이름은 니콜라스 테슬라라는 과학자 이름을 딴 거야. 앨런 머스크가 아니야 그 회사. 그 회사에서 이 이름을 딴 거야. 왜냐면 이 앨런 머스크가 되게 좋아했던 인물이 니콜라스 테슬라거든. 그리고 니콜라스 테슬라가 교류 전기를 발견하면서 전기차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려는 전기의 시동을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야. 니콜라스 테슬라가 재밌는 인물인 게 에디슨하고 엄청 싸워요. 에디슨에서 있다가 에디슨하고 싸우고 뭐 싸웠다기보다는 둘이 생각도 안 맞고 에디슨이 약간 좀 고약합니다. 좀 약간 특이해요. 에디슨 얍삽도 하고. 그래갖고 막 전기 보급할 때 직류하고 에디슨이 직류를 하려고 그랬고 니콜라스 테슬라는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교류가 위험하거든 좀. 송전 방식이 좀 고압이라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기자들 모아놓고 막 동물 죽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약간 좀 어려운 프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둘이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둘 다 못 받았어. 왜 그러냐? 테슬라가 연락을 해. 스웨덴으로. 나 안 받겠다고. 그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에디슨하고 받으면 안 받겠다. 그래서 둘 다 안 줘. 받지 마 이 새끼들아. 네? 참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았어? 올해 노벨 물리학상 뭐 누가 받았냐면 세 사람이 받았는데 양자역학으로 받았거든. 근데 드디어 양자역학의 이런 양전 터널이라고 들어봤니? 엄청난 에너지에 있는 벽을 아주 작은 녀석들을 부딪혔고 요로 통과시키는 거야. 솔직히 말이 돼요? 말이 돼. 양자 세계에서 그게 가능해. 근데 우리가 아는 양자 세계 미시 세계거든. 근데 거시 세계에서 이런 걸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해. 굉장히 높은 산인데 터널을 뜬 것처럼 뭔가 일이 일어났다 이거야.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하거든. 양자 터널링 효과를 거시적인 세계에서 실험에 성공해.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연구가 20년이 넘었던 연구야. 근데 이번 때 노벨상을 싹 받아요. 세 명이. 아무튼 그래도 이게 자기 장인데, 근데 이게 참 잘 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줄여서 자속 밀도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 꽃다발 개념이야. 꽃다발. 면적이 똑같은 꽃다발인데 얘는 선이 많아. 얘는 선이 몇 개 없어. 그럼 얘가 뭐야? 빡빡한 거야. 사실은 말만 되게 어렵게 썼지. 우리 눈에 빡빡해 보인다. 그럼 뭐야? 빡빡해 보인다. 그럼 뭐야? 자기장이 센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맞춰봐. 선이 N극에서, 자, 자기력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가거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제일 세지 뭘. 빽빽하니까. 돼? 근데 선생님, 요 속이 더 세지 않아요? 더 세. 돼? 하은아, 그럼 우리 자속 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자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돼? 코일을 막 감아.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야. 이 속에 들어가.
돼? 그리고 여기다 자기장을 엄청 강한 걸 만들어. 이게 바로 MRI야. 그래서 MRI 찍으러 들어갈 때 핸드폰 하나도 못 갖고 와. 마그네틱 카드 다 망가져. 자기장이 너무 세니까. 오케이? 돼? 과학자들이 그걸 써먹는 거지, 쉽게 말하면. 강력한 자기장을. 됐죠? 이게 이제 자속 밀도라고 하는 녀석이고, 그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러. 알겠죠? 됐어요?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앵글에 나와서 뭘로 들어간다고? S구로 들어가.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엄마 뒤로 넘겨봐. 자, 뒤로 넘겨봐. 자, 여기다 좀 적어봐. 272페이지. 272페이지 43번 옆에다 적어봐. 자, 요 내용 좀 적어봐. 자, 272페이지 밑에다 적어도 상관없고요. 좀 적어봐. 자, 거기 272페이지 4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막도 자석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나는 가의 자석의 가운데를 자른 모습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봐봐. 얘들아, 아까 이 그림을 봤잖아. 니네는 수많은 자기, 모멘트, 원자 자석들이 있어. 이거 다 앵글 S극이야. 그럼 얘를 쪼개도 여기가 앵글 S극이야. 여기를 쪼개도 앵글 S극이야. 야, 물어봐야지. 어디까지 쪼개 없어질까? 안 없어져. 지금 이거 쪼개면 되잖아. 이게 뭐야? 원자 아니야? 원자의 정의가 뭐야? 쪼갤 수 없는 새끼 아니었어? 그잖아. 그래서 알아도 좀 멋진 말로 자석은 홀극이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자기 쌍극자라고 해. 됐죠? 자기는 뭐야? 홀극이 없어. 야, 예를 들어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지. 자석은 내 앵글 S이 따로 없어. 이런 걸 자기 쌍극자라고 해. 돼? 그 아까 배웠던 걔가 회전하는 그 자기 모멘트를 정확히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춤은 추지 마, 기훈아. 이 새끼들 신났어. 물리 공부 얼마나 재밌으면 춤까지 추고 막. 재현아, 재현아, 풀고 있는 거지? 뭐 혼자 후죽이죽 물리가 그렇게 재밌어? 네. 뭐 이렇게 휘죽휘죽 웃어? 뭐가 좋은 일 있어? 아니지? 네. 그래 알았어. 특이한 새끼들이네.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전류에 대한 자기장까지 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만. 자,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중학교 때처럼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좀 깨우쳐봐. 엄마 깨우쳐봐.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네? 그럼 근처에 뭐가 생길까? 자기장이 생겨. 왜? 야, 아까 배웠잖아. 원래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야. 근데 전자가 이동하는 게 뭐야? 전류 아니야? 맞잖아. 그럼 아까랑 또 비교해봐, 엄마. 아까 내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가 바로 뭐였어? 앵글 아니었어? 그럼 이번에 똑같아. 거꾸로 엄지를 전류로 잡아봐. 그럼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그럼 여기가 자기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애들이 잘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종이 하나만 줘봐. 자, 이게 노란색이 바로 전류야.
그럼 지금 자기장이 뭡니까? 자기장이라는 건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침판을 만약 여기다 놓으면 나침판이 요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요렇게 동심원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참아봐. 네? 그러니까 전밀히 말하면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애들이 저게 뭐야 씨발 뭐 이런다고. 자, 나침판을 여기다 놔봐. 그럼 나침판의 N극이 여기 여기 가리키는 걸 이렇게 동심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종이와 책은 다 뭐야? 평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은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은. 이 측면은.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네? 그럼 요 나오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됐죠? 원래 과학자들 똑똑해서 다 웬만하면 간단한 표시를 쓴단 말이야. 알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루이스 점자식. 그죠? 공유결합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참 귀찮아갖고 이렇게 쓴다고. 네? 과학자들은 똑똑해.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가 거리가 R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거리가 R이라고 해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KRI야. 뭐냐면 전류와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와 반비례해. 자, 요건 상수인데 시험 때까지만 알아도 2 곱하기 C라는 7승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조금 곤란해. 자, 이거 왜 그럽니까? 하면 그냥 보기만 해. 이걸 우리가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 애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 선생님, 앙페르 오른나사의 법칙하고 앙페르 법칙과 같아? 전혀 다른 거야. 알겠어? 김씨하고 김팔군 다른 애야. 알겠어? 무슨 얘기? 저기 봐. 엄마, 앙페르 오른나사는 요 방향을 잡을 때 이걸 앙페르 오른나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직선 전류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따질 때를 이걸 뭐라고 하냐? 방향을 따질 때를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해. 이 앙페르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식으로 읽으면 암페어야. 전류의 단위야. 같은 사람이야. 그럼 선생님 앙페르 법칙은 또 뭐예요? 자, 이런 거야. 자기장을 미소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진공의 투자율과 비례한다. 전류가 비례한다. 이게 바로 원래 정확히 말하면 앙페르 법칙이야. 그럼 이걸 적분을 딱 하게 되면 요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돼? 근데 우리 고교 과정은 적분을 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결과물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대빵 중요한 것만, 여기서 대빵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문제를 연락 풀 텐데, 엄마. 대빵 중요한 거. 무조건 시험엔 뭐가 나오냐? 직선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 0이 나와. 특히 아까 전기 본 새끼들은 같이 기억해. 전기하고 자기가 거의 일맥상 동해. 자, 그럼 말해볼게. 두 개의 전류가 동일 방향이야. 동일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동일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얘가 I1이고 얘가 I2야. 자, 그럼 색깔을 좀 구별해볼까? 얘가 I1이고 I2야. 자, 그럼 이 평면상의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확률이 있을까라는 거야. 당연히 니은이죠. 왜요? 해봐. 얘 때문에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 자, 지금 요 표시죠. 됐죠? 그럼 이 때문에 얘도 들어가. 근데 왜 좀 작게 썼지? 거리가 어떠니까? 멀어졌어. 그럼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지. 한이 되니? 돼? 본인이 알죠? 그럼 또 말해봐. 이 파란색에서는 여기는 들어가. 여기는 나와. 요거잖아, 요거. 여기도 나와. 그럼 0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요 가운데. 됐죠? 얘 때문에 들어가고 얘 때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장이 테슬라인데 얘들아 10테슬라, 10테슬라고 해봐. 그럼 두 개 합치면 0인 거야. 마치 10뉴턴 마이너스 10뉴턴 합치면 0인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딱 0이라고 하면 잘 봐봐. 여기 거리가 R1이고 여기 거리가 R2라고 하면 결국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은 R1의 K의 얘 전류 I1이고 얘가 나오는 자기장은 K의 R2의 I2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 결국 동일 방향의 전류일 때는 I1,
I2로 거리를 내분한 곳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돼? 확인됐어? 야, 그럼 제발 헷갈리지 마. 자기장 할 때는 왼손을 아예 꺼내지도 마. 야, 어떤 새끼 옛날에 선생님 동일 방향이면 가운데 0 된다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둘 다 이렇게 나오는데 씨발 왜 0? 왼손 왜 꺼냈어? 이거 아니에요. 친구 그러면 잘했다고 해. 여기서 잘하네.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말해봐.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얘가 만약 전류가 졸라 큰 애야. 얘가 전류가 졸라 얘보다 상대로 작은 애야. 자, 그럼 말해볼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 생길까 이거는? 해볼게. 얘 때문에 들어가. 얘 때문에 나와. 얘 때문에 들어가, 나와. 확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 사실. 왜? 얘가 전류도 크고 거리도 가까운데 얘가 어떻게 이겨? 거리도 멀고 전류도 좁고하는데. 느낌 뭐죠? 이번엔 내분이 아니라 뭐야? 외분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좀 지워볼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에 B로 외분을 한 거야. I1 대 I2로 거리를 외분한 건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요 0을 기점으로요. 요쪽은 예역량이 강해. 요쪽은 예역량이 강해.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력 싸움이야. 네? 그러니까 요쪽은 얘가 강하다 일로 오면서 얘로 넘어가니까 0이 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머리 써봐. 여기도 이쪽은 누구 영향이 강해? 얘 영향이 강하니까 나오는 쪽 영향이 강한 거지. 그럼 여긴 들어가는 영향이 강한 거지. 자, 빨리 쓰세요. 자, 얘는 어디다 쓰냐면요. 나 이거 문제 안 풀었다. 병신. 야, 272페이지 43번 먼저 풀게. 아까 재성 얘기다 자동 얘기다가. 272페이지 43번 빨리 다시 볼게. 그럼 자석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스몰 a가 뭐야? 빨리 써봐. 스몰 a가 n극이지. 272페이지 43번입니다. 자, 스몰 a가 바로 n극이야. 스몰 b가 뭐야? s극이라고. 맞니? 그럼 찾아봐.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야 돼. 우선 4번, 5번, 3번은 다 안 돼. 이건 같은 극일 때 서로 밀려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돼야지. 2번은 또 왜 틀렸어? b가 n극이잖아 이거는. 자기력상 n극에서 나오는 거다 얘들아. 알겠지? 자, 빨리 이거 자기장 써. 어디다 쓰냐면은 이거 와우. 여기다 써. 250페이지도 써. 이거 250페이지도 빨리 써. 250페이지 밑에. 아니다. 문제를 하나 풀고 써. 여기 봐. 문제를 하나 풀고 써. 거기 250페이지 3번 봐봐. 문제를 하나 풀고 써. 그림은 무한히 긴 도선 AB가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각각 I0, 3I0인데 전류의 방향이 둘 다 같은 방이야. 그럼 P점은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네. 그럼 얘들아 말해봐. 여기가 I0고 얘들아 여기가 3I0야. 그럼 합성 자기장은 여기서 1대3으로 내분하는 곳 여기가 P점이 합성 자기장이 0이라고. 맞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잘 봐. A를 고정시켰대. A는 그냥 고정시키고요. B를 이렇게 해서 8m를 갖다가 밀어냈대. 이쪽 옮겼대. B를. 그럼 원래 P점, 합성작이 0이 되는 점은 얼마나 가겠냐라는 건데. 자, 머리 써봐 얘들아. 야, 머리 써봐. 이 8m를 다시 1대3으로 내분해봐. 그럼 여기가 2m고 여기가 6m야. 그럼 2m를 여기다 넣으면 되고 6m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P점은 여기서 2m만큼 벌어지겠지. 내분이라며. 여기 봐봐. 니네 이과잖아. 야, 이게 0이고 여기가 4m라고 해볼게. 그럼 원래 P점이 여기 1m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8이 더해지면 총 12m인데 그걸 다시 1대3으로 내보내면 여기가 3m란 말이야. 그럼 2m가 같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 2m 1대3 내보낸 걸 얘를 여기다 넣은 건데 뭘. 그럼 얘가 2m가 간 거지 뭘. 그러니까 답이 2m지 뭘. 내 말 이해되었니? 제역이 됐어?
저 못 알아들었어. 이해했어요. 이해됐지? 주원이 됐지? 건우 됐지? 야 내가 바꿔볼게. 8m가 아니라 나 바꿔볼게. 8m 아니라 12m로 했어. 그럼 다 몇 번이야? 3번이지 뭐 3m지 뭐 1대3 내분하면. 운행시대 하은이 됐어? 자 문제는 다음 주 풀 거니까 우선 내용은 좀 적어놔 여기다가. 자 내용 거기다 적어놔 빨리. 내용 적어놔. 자 오늘 여기까지. 각자 많이 풀어 오세요.